이번 시간에는 기하급수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기하급수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0이 아닌 수 a를 가지고 그리고 0이 아닌 수 r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은 a,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역시 두 번째 항, 앞에 있는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AR 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항도 또 앞에 항에다가 곱하기 R 이렇게 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R, 세 번째 항은 AR 제곱, 그 다음 항은 AR의 3승. 이렇게 계속 R을 곱해가면서 그 뒤에 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수열을 전부 모든 항을 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급수를 우리가 기하급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는 여러분 교재에서처럼 등비급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여기 보듯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의 기호로 써볼 수 있겠죠?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급수는 n이 1부터 시작해도 되고 0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했지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은 0부터 시작하는 걸로 바꿔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n이 1부터 가는 것을 0부터 가는 걸로 바꿔 놓으면 하나 줄어들었죠. 그럼 여기 n으로 표현된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됩니다. A, R의 n승 이렇게 하면 똑같죠. 그렇죠? n이 0부터 가니까 0승부터 갈 거고 0승은 1이니까 A부터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승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이렇게 표기를 해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기하급수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이렇게 생긴 기하급수 첫 번째 항은 A지요. 그래서 그것을 초항, 첫 번째 항이란 뜻입니다. 초항이 A고 공비, 공통된 B라는 뜻이에요. common ratio. R을 계속 곱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항분의 바로 뒤에 항 계산하면 R이 나오겠죠. 그렇죠? B가 항상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공통의 B다라고 부릅니다. R을 해서 공비가 R인 기하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기하급수를 정의를 했어요. 어떤 수 A를 가지고 와서 0이 아닌 수 그리고 어떤 수 0이 아닌 수 R을 가지고 와서 A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항을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하는 것으로 해서 얻는다. 그렇죠? 그렇게 생긴 항을 전부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급수를 기하급수라고 한다. 첫 번째 항은 A고 공비는 R이라고 한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기하급수 또는 등비급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하급수가 값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고 있다면 값이 얼마인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값이 있는지 없는지 있을 땐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공비 R이 1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앞의 시간에서 그 부분합을 가지고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부분합이라는 것은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SN은 여기가 n이면 an까지 더하는 거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더라도 시작한 부분부터 더하면 되고 끝나는 부분은 이 번호를 맞춰준다. 이렇게 맞춰서 AN까지 더한다. 예, 이렇게 배웠죠. 자, 그러면 SN은 지금 여기 N이 1부터 시작하는 걸 갖다 쓸게요. 예, 그렇다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AN까지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A1은 첫 번째 항이니까 A지요. 두 번째 항은 거기다가 R을 곱하는데 R이 1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1을 곱하면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A지요. 그렇다면 계속 A가 더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A1부터 AN까지는 N개의 항이 더해졌으니까 A가 N번 더해진 거죠. 그렇다면 그 값은 NA가 되네요. 그렇죠? SN, 부분합이 NA니까 그것의 극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하는 것은 SN이 NA였어요.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A라는 값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A는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 n을 곱한 값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가주면 0보다 큰 수가 무한대로 가는 것에 곱해지니까 a가 0보다 크면 플러스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거기에 무한대로 가는 것이 곱해질 거니까 a를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적당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급수는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R이 1일 때 발산한다라는 것은 이제 안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역시 부분합을 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부분합의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첫 번째 수는 A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S1, S2, Sn 이렇게 갈 텐데 첫 번째 수가 A였는데 두 번째 수는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S2라는 것은 A1하고 A2까지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더하면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더해져서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S3는 다시 거기다가 그 다음 항을 더해주면 되는데 A3는 또 A2에다가 R을 곱합니다. R이 마이너스 1이니까 A2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A가 되죠. 그러면 세 값을 더하면 A 마이너스 A 플러스 A 해서 다시 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항이 A,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다시 마이너스 A 이렇게 항이 반복될 테니까 더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까지 더하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니까 0, 세 번째 항까지 더하면 그 결과에 또 A를 더하게 되니까 다시 A, 네 번째 항까지 더하면 거기다가 또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되니까 0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렇다면 SN은 A0, A0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A는 처음에 고를 때 0이 아닌 수를 골랐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A하고 0은 두 개의 수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가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의 수로 수렴해 가는 경우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급수는 발산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R이 1일 때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고요. R이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그 외의 경우를 이제 계산해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R이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기하 급수는 초항 A라고 했으니까 공빈 R이고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주어진 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로 표기를 했어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예, 이렇게 급수를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SN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SN은 A1, 여기 시작을 A1으로 잡았으니까 시작부터 SN이니까 AN까지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SN은 A1부터 AN까지 더하면 A1은 A, A2는 AR, A3는 AR의 제곱 이렇게 갑니다. AN은 AR의 N-1승 바로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값이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R씩 곱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다가 기술을 잠깐 씁니다. R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SN에다가 R을 곱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복되는 걸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해서 AR의 N-1승까지 더한 거니까 거기다 R을 곱하면 첫 번째는 AR로 바뀔 거고 두 번째는 R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 더 곱하니까 AR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것은 AR의 3승이 될 거고 마지막 것은 N-1승이었는데 N승이 되겠죠. 그래서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해서 AR의 N승까지 더한 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SN하고 RSN을 비교하면 이제 공통 원소가 생겼어요. AR 여기 있습니다. AR의 제곱 여기 있어요. 그렇죠? AR의 3승 이렇게 공통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공통의 원소가 있으니까 빼주면 다 사라지죠. 그래서 SN에서 이렇게 RSN을 빼줍니다. 그렇다면 왼쪽은 SN-RSN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은 공통되는 건 이제 없어지죠. AR 없어지고 AR의 제곱 없어지고 AR의 3승 없어지고 그렇죠. AR의 N-1승 없어졌어요. 그러면 A에서 AR의 N승을 빼준 값이 남죠. 그러니까 오른쪽은 A 마이너스 AR의 N승. 그렇죠? 자, 그럼 왼쪽 SN으로 묶어주고 오른쪽 A로 묶어주면 정리가 되죠. 왼쪽은 1-R 곱하기 SN이고 오른쪽은 A 곱하기 1-R의 N승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SN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나눠줍니다. 앞에서 R이 1인 경우는 발산한다는 걸 이미 체크하고 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1-R은 R이 1인 케이스는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거니까 0은 아니죠. 그럼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SN은 나눠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극한을 계산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R의 N승이 결정하겠죠. 그렇죠? 나머진 상수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1-R분의 A는 상수 꺼내두고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죠. 뒤에 있는 것만 극한을 계산해 주면 되는데 뒤에도 1-R분의 A는 상수니까 극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이 극한이 결정을 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n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r이라는 것을 무한히 곱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되겠죠. 자, 그러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하고 r이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빼놨으니까 절대값이 1 되는 경우는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절대값은 1은 아닐 테니까 1보다 크던지 1보다 작던지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1보다 작다고 하면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곱할 때마다 절대값이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무한히 곱하면 절대값이 0으로 갑니다. 자, 그럼 뒤쪽에 있는 이 극한은 0으로 사라져요. 예, 이 극한이 0으로 사라지니까 앞에 있는 이 값이 남아요. 그래서 SN의 극한은 1-R분의 A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급수의 값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기하급수도 그 값은 1-R분의 A입니다. 특징이 있죠. R은 공비였어요. A는 첫 번째 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공비분의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급수의 값이 구해진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 반대로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은 당연히 1보다 큰 값이었으니까 곱할 때마다 점점 절대값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1-R분의 A, 예, 이렇게 유한한 값을 더해봤자 예,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급수는 발산합니다.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죠? 네. 기하급수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한다. 그 외에는 발산합니다. 공비의 절대값이 1이어도 발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커도 발산. 그렇죠? 예. 공비의 절대값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하는데 그 값도 알 수 있어요. 수렴하면 예, 1-R분의 A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급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예, 이 성질은 뒤에서 예제를 풀 때 사용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기억해 두세요. 급수는 예, 우리 미분, 적분서 배웠던 그 미분의 성질, 적분의 성질처럼 선형성이 있어요. 선형성은 이제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알지요. 상수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덧셈은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수는 예, 우선 동차적입니다. 상수배가 나가는 건 동차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이렇게 여기 써볼까요? 예, 동차적이에요. 급수 안에 상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상수는 급수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된다. 동차적인 성질이라고 합니다. 동차적인 성질이 있다. 급수 안에 있는 값이 두 개의 항으로 나눠진다면 각각의 급수를 더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건 덧셈적인 성질이라고 합니다. 예, 해서 이렇게 예, 동차적이고 덧셈적인 성질이 있어요. 이 두 성질을 합해서 우리는 선형적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미분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고 적분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네, 역시 급수도 선형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기하급수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교재에. 주어진 기하급수 5-3분의 10 플러스 9분의 20 마이너스 27분의 40 플러스 점점점. 이것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게 기하급수다라고 하면 공비가 수렴 발산을 결정하죠. 그러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까라는 거예요.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되죠. 그렇다면 이 값이 공비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역시 9분의 20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항을 또 하나 썼으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9분의 20에도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해주면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됩니다. 확인이 됐죠? 그렇다면 이 급수는 기하급수가 맞아요.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초항은 첫 번째 항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는 첫 번째 항이 5고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기하급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수렴 발산을 판정할까요? R의 절대값이 결정하는 건데 R의 절대값은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고 그 값은 3분의 2이지요. 1보다 작아야만 수렴해요. 1이거나 1보다 크면 발산합니다. 근데 3분의 2는 1보다 작지요. 그렇다면 수렴한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렴했으니까 값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급수를 배우는 목적이 그겁니다. 급수의 값이 얼마일까? 라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급수의 합은 우리 금방 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1-R분의 A와 같다. 그렇죠?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R은 마이너스 3분의 2고 A는 5가 됐어요. 그렇다면 1 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5. 그렇죠? 그럼 분모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분의 5고 분자 5가 되네요. 약분하고 정리하면 3이 되죠. 자, 그럼 이 기하급수는 수렴하는데 값은 3이다. 5 마이너스 3분의 10 플러스 9분의 20 점점점 이렇게 무한히 가서 다 더한 값은 3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순환소수 2.317 그리고 17 위에다가 바를 하나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 바를 올린 부분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17, 그 다음에 또 17, 그 다음에 또 17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는 2.3, 17, 17, 17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예요. 자, 이것을 분수로 표현해라 그랬어요. 계산해 볼까요? 금방 표현했듯이 2.3, 17, 17, 17 점점점 이렇게 나가는 수를 덧셈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앞에 2.3이 있습니다. 그럼 2.3 거기다가 뒤에 있는 수를 더하면 되는데 우선 반복되는 17을 먼저 한번 더해 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 2.3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0.017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0.017을 더해 준 거고 그 다음 또 그 뒤에 있는 17을 더하려면 0.00017 그렇죠? 해서 0.00017을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 17은 또 두 자리 밀렸으니까 0.0000017 0을 두 개 더 넣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플러스 점점점 계속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계속 점점점 나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값은 여기 두 번째 항부터 보니까 0.017 플러스 0.00017 플러스 0.0000017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수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서 얻은 거죠. 두 자리씩 밀리고 있어요. 소수점 아래 부분이. 그렇죠? 예, 앞에 있는 수에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서 뒤의 수를 얻고 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두 번째 항부터는 기하급수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기하급수는 여기 R이라는 값이 지금 100분의 1입니다. R이 결정하죠. 네, 그렇다면 R은 100분의 1, 0.01 네, 이렇게 되는 기하급수니까 이제 R의 절대값을 계산해서 1하고 비교해주면 네,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R의 절대값은 0.01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0.01이고 100분의 1, 1보다 작아요. 그렇다면 수렴하지요. 수렴하면 합도 할 수 있고 그 수렴하는 값은 1-공비분의 초항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번째 항부터 가고 있으니까 그 기하급수의 초항은 0.017이죠. 그러면 값을 이제 알 수 있네요. 1-0.01분의 0.017이다. 됐죠? 0.01은 100분의 1이니까 1에서 100분의 1을 빼주면 100분의 99고 0.017은 1000분의 17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로 가니까
990분의 17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를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317의 바라는 이 수는 2.3에다가 그 뒤쪽에 0.017 플러스 0.00017 이렇게 되는 기하급수를 더해준 건데 이 기하급수가 수렴했어요. 값을 구해보니까 990분의 17이었어요. 그러니까 2.3에다 990분의 17을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2.3은 10분의 23입니다. 거기다가 990분의 17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통분하고 990으로 그렇다면 여기에 99를 곱해야 통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분자 23도 역시 곱하기 99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100 곱하고 한번 빼주면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 2300이니까 거기서 23만큼 빼주면 2277 바로 계산할 수 있고 해서 앞에 있는 값은 10분의 23은 990분의 하고 통분하면 990분의 2277이죠. 그럼 거기다가 990분의 17을 더한 거네요. 그래서 분자 더하면 2277 플러스 17, 2294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990분의 2294. 약분되지요? 2로. 약분하면 495분의 1147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볼까요? 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것의 합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급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n에 0을 대입하면 0승 1이죠. 1을 대입하면 1승 x죠. 2를 대입하면 2승 x의 제곱. 그렇죠? 3을 대입하면 x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 1에 x를 곱해서 두 번째 항을 얻고 두 번째 항 x에 다시 x를 곱해서 x제곱을 얻고 세 번째 항 x제곱에 역시 x를 곱해서 네 번째 항 x의 3승을 얻고 있어요. 앞에 항에다가 x를 곱해서 똑같은 수, 그래서 그 다음 항을 얻고 있어요. 기하급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는 초항이 1이고 공비가 x가 되는 기하급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r의 절대값 하는 것은 x의 절대값이니까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수렴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급수의 합은 답을 낼 수 있죠? 1-r분의 a였으니까 r 대신에 x 대입해주고 a 대신에 1 대입해주면 값은 1-x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은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에만 수렴한다. 그 수렴하는 값은 1-x분의 1이다. 그렇죠? 이건 뒷부분에 가서 값을 구할 때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1-x분의 1을 어떤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함수를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x분의 1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그런데 언제 수렴하냐?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수렴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x를 어떤 값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세모라고 바꿔주면 항상 1 무엇분의 1 하는 모양은 그 무엇 하는 것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무엇의 n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